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 초중등학교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100여 분의 학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설명회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유튜브가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상수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이상수 실장님 역시나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일단 한번 실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실장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의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저희가 예년 같으면 이곳에서 직접 얼굴을 뵈면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학부모님들께 또 관계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혁신지원실장 이상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기기라든가 이런 플랫폼 등등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어쨌든 네네, 한 학기 넘어서 두 학기 동안 내내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될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가정에서 담당해 주시면서 늘 학생들의 안전, 자녀들의 안정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 노심초사하셨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부모님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늘 지난 1년 동안 그 마스크를 쓰면서 수업했던 선생님들과 특히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고3 학생들은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왔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수업했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실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중단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런 노력을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교육이 부모님들께서 다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그 원격 교육과 등교 수업이 원활하게 병행되도록 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혹시 내년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계속 그 교육정책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실장님 준비하신 그 정책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편하게 그 초중등 교육의 현재까지 정책을 넘어서 미래 교육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저희들이 그 계획했던 일이긴 하지만 쉽게 가져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 예컨대 원격 교육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수업의 방식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렵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도된 정책들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 교육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분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사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사회에서 지식을 많이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그런 사회로부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직업,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는 선도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정부가 파악하는 바로는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올해 출산율이 0.8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에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 저출산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기의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사회의 기술을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동일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해시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맞춤형으로 키워주고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교육의 방향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걸맞는 교육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크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부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교육의 큰 방향을 한 5가지 정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겠다. 이를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을 추구해 가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교육이 학교와 가정, 현장의 힘을 토대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신을 추진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코로나19 같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한 5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을 교육부가 마련했습니다. 특히 초중등 분야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변화를 위해서 4가지 방향의 초중등 교육의 교육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개인이 가진 각자의 소질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그 적성에 따라서 선택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바꾸고 그동안 이번에 저희들이 해왔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격 수업을 등교 수업과 연계시켜서 일상 속에서도 블렌디드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구현해 보겠다. 그리고 평가 체제도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꿔보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옛날부터 이러한 학교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정책도 우리 선생님들도 미래 교육에 맞는 선생님들로 양성하고 또 현재의 선생님들도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공간에는 저 혼자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잠깐 마스크를 벗고 설명할 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래형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업사회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걸맞는 환경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학교의 모습을 정말 미래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도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쉽게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또 고등학교로 가면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은 토론이 가능한 교실, 실험을 하면 실험이 가능한 교실로 공간을 다양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실 때 학교는 사각형의 네모 안에 어디에 가나 똑같은 학교였다면 이제 미래 학교는 수업의 내용, 수업의 방식에 걸맞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쉴 때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원격 수업 해본 것처럼 일상 수업 속에서도 언제든지 밖에 있는 다른 학생들, 다른 전문가들과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가면 안에는 큰 화면이 있고 그 화면 안에서 다양한 아이들 또는 다양한 학교 안팎의 전문가들과 원격으로 토론도 가능하고, 대학에서 실험하는 것도 학교에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린 학교, 지속 가능한 사회, 최근의 기후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고, 그동안 이제 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불어서 평생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의 벽을 허무는 교육 공간을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클라우드 기반의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 그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교가 연계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가정과 학교 안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과도 적극 고등학교 수업 등에는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정책에도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에 예산을 주고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수업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꼭 선생님들이 밖에 전문가가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2025년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몇 가지 이제 미래형으로 학점제에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크게는 지역에 기반한 교육의 분권과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이 확보되어지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고, 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토대로 2025년서부터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등 직업교육의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등 직업교육을 좀 더 세련되고 고도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학교 우리 자녀분들이 쓰는 교과서가 그냥 이렇게 서책형으로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개정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2024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 그림의 가운데 원에 보시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미래 인재들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기주도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지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실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흔히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획일화된 학교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인천교육감님 강조하신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외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분권화와 학교의 자율성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원래 패스페일에서 이제 재이수를 하거나 미이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미이수에 해당될 정도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좀 더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꿀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늘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보거나 또 이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속이 상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다양한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25년부터 적용하는데 지금 올해부터 마이스터고에는 이미 학점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교육은 저희가 단위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204단위만큼, 이게 한 단위는 1회 수업이 50분 수업하는 것을 이제 한 단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거를 학점으로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학점이 쌓이면 대학처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왜 이 학점제를 하는가?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지가 좋아하거나 희망하거나 또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학교가 정해준 과목을 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들어야 되었다고 한다면, 학점제로 가면 자기 진로에 맞거나 적성에 맞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개인별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개성과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출석일수만 3분의 2가 되면 그냥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각각의 학점을 따야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의 성취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 성취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조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PPT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되면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들과 아이들 간의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유관기관, 연구소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의 벽을 허물고 학교 선생님들과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과목을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이루어진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자사고가 전환되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서 또는 수준에 따라서 특목고에서 배우던 심화 과목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게 그 학교에서 배우기 어렵다면 다른 학교 아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과 벽을 허무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교원 양성체제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가교육회를 통해서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바꾸고 또 새로운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가 정말 중요한데 한 학급에 있는 학생의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 수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많이 모셔야 되겠다. 이런 변화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서 학교 교육에 의견도 주시고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린스마트 학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미래 교육이 좀 더 발전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교육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으시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원격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도 크게 확대하도록 했고 또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선생님들,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또는 선생님도 확보해 갈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하는 몇 가지 미래 교육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런 말씀 주셔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또 부모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수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 교육에 있어서 5가지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한국형 원격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도 해주셨고요. 저는 보면서 와, 제가 저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린스마트 미래의 학교였습니다. 진짜 그 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찾아간다라면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실장님 설명 들으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도 채팅창으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와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장님께 좀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역시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많았던 질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일정과 개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부 이상수 실장님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편 일정 그리고 왜 개편을 합니까? 이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 들리시죠? 예. 네.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요. 네, 네. 그 원래 교육과정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교 교과의 내용까지를 다 바꾸는 것은 10번을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10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바꿔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2015년에 고시를 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 내용이나 또는 학습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들. 예컨대 1970, 80년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쫓아가는 사회에서는 추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식을 많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외국어 공부를 많이 시켜서 외국의 선진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가장 그 경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창의성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사회,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져야 될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면 7년 내외 정도에서 새로운 교육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게 됩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점제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만들어서 고시를 하고 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25년에 초3, 4, 중1, 고1부터 새롭게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고,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고등학교의 과목을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가는 이 교육과정의 개편과 또 개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줌으로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처음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좀 높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평소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네,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네, 여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예, 손을 들어주신 저희 학부모님 저희가 연결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 상태를 켜주신 이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마다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반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인 경우에 학생이 원하지만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는 물론이고 일반 사립고에 비해서도 개설 교과목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면, 따라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폐강되고 있는 교과목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재 꿈들의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인근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한정된 교과목의 개설 문제라든지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수강할 수 없는, 즉 선발 인원만이 수강하는 그런 구조 등의 제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진정한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길이 열려서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의 선택권이 보다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뭐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그 과목 선택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 얼마나 수강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폐지되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일반고에서도 뭐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느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회에 살짝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추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하에서도 이제 학점제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전국의 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숫자를 아이들이 희망하고 원하고 또 필요한 과목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다 못하는 경우는 또는 심화 과목이라든가 이제 일반고에서 특목고 과목은 배워야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특목고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적거나 그러면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오프라인으로 다른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330개 정도던가요? 그 정도 과목이 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농산어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경우는 교육청 소속의 순회 선생님을 순회 교사를 두도록 해서 소인수 과목을 가르치실 때 두세 개 학교에 함께 나가셔가지고 소인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펴고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문이과 통합의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 갈 때 일부 문이과 과목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 그래서 지금 과목 보면 예컨대 여행지리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행을 위한 여행 지리로 배우기도 하지만 여행 지리 그러면 지리는 문과 과목인 것 같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과 관련되어지는 공부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학의 법칙은 어느 지역에서 몇 세기에 어떤 이유로 이런 수학 법칙이 발견됐나 이런 걸 아이들이 탐구하고 그걸 세계 지도에 그린 다음에 수학을 위한 여행 이런 지도를 그려서 실제로 이제 대학에 가거나 했을 때 자기가 전공하는 수학의 여행을 가볼 수 있는 과학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과학은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스스로 탐구하고 그거를 여행 계획으로 세워보고 이런 과목들도 만들고 있고요. 좀 그 특목고에서만 배우는 심화 과목도 일반 과목에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밖에 있는 연구자들 또 대학의 교수님들이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더 크게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근 학교와의 연계라든가 또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보니까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대세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견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계신 생각들 아마 많으실 건데요. 네, 저희가 연결해서 학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또 가장 곁에서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부모님을 연결을 해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손을 들어주신 우리 어머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까부터 번쩍 들어주셨어요. 어머니 마이크를 혹시 켜주셨나요? 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눈이 너무 크신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 소리가 들리나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마이크를 켜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궁금하신 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물포 여중과 도화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어보니 원격 수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업 중에 끊김 현상과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 준비, 아이들의 수업 참여 방법 등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된 원격 수업은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재난이 없으리라는 보장을 못하는데요. 원격 수업이라는 과목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년부터라도 원격 수업을 과목 중에 포함시켜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장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따끔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앞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실장님께서도 한국형 원격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 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학교의 등교를 연기하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다가 이게 장기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급히 원격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교실 수업 이외의 수업은 해보지 않으셨고, 그래서 장비도 부족하고 또 교실이나 가정에서 통신망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이를 위한 준비들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동안은 이제 EBS의 이클래스라든가 캐리스의 이학습터 등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또 초등학교 저학년은 EBS TV 방송을 통해서 수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이제 수업의 진도라든가 또는 출석 체크라든가 그리고 또 선생님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이제 쌍방향 수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쌍방향 수업을 크게 확대하도록 해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40% 이상의 수업이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수업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의 방식은 학생에 따라서 또는 이제 원격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정한 방식이 꼭 좋은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예컨대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학생들은 콘텐츠를 선생님이 직접 수업하신 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수업을 들으면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생이 언제든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그리고 그걸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등교 수업을 통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의 방식이나 수업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일진보되면서 수업의 질도 상당히 저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진도를 얼마나 나갔는지, 실제 수업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쌍방향 수업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학습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석을 언제 했고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쌍방향으로 언제든지 선생님들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말씀드렸는데 학습 공간도 아이들이 정말 편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고 또 수업 방식에 따른 그러한 공간 혁신도 하지만 학교 안의 시설들도 스마트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교실마다 다 이제 AP를 전부 깔아서 언제든 통신이 끊김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서해 5도가 굉장히 통신 속도가 느려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라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하고 함께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려고 해도 서해 5도는 통신망이 잘 안 됐는데 교육부하고 인천교육청 그리고 이제 통신사하고 협조를 해서 서해 5도의 일부 학교의 통신 속도를 올해 10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좀 여건이 어렵거나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까지 저희가 일일이 살펴서 앞으로는 원격 수업과 그리고 등교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보시면 이제 콘텐츠 만들어진 거 15분짜리 콘텐츠가 오니까 우리 애가 15분 선생님 수업 듣고 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선생님들이 15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보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수업 콘트를 짜가지고 촬영하시고 거기에다가 녹음 말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글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보통 15분에서 20분짜리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시고 그거 수업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님들한테도 이해가 되어져야 수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수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원격 수업 학부모 안내 자료집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자료집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받아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물포여중과 또 도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셔도 우리 어머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네, 오를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조금 시간을 더 넉넉히 해서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채팅창에 부모님들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와 질문들, 의견들은요 저희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교육부에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정책 설명회도 해주셨지만 현실적인 질문들도 받으셨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긴장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봐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반이 가져야 될 하나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보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 무증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힘드시고 불안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갔다 오거나 또는 원격 수업 끝나고 나서 학원이라든가 또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챙겨주셔야 되지만 수능을 앞둔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대학별 고사가 또 있어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고3은 안전하게 수능을 잘 보고 대학별 고사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안전하면서도 각자가 바르게 또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부 이상수 실장님과 또 100여 분의 학부모님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이상수 실장님께 두 손으로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